성수대교 붕괴는 많은 사람에게 아주 짧은 뉴스 화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서울 한강 위의 다리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출근과 등교가 겹치는 시간대였습니다. 기록에는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영상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는 기억해야 하지만 그것을 자극적인 장면으로 소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한국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이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좁게 가리키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을 찾아내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 이야기는 쉽게 닫힙니다. 하지만 다리 하나가 무너지는 일은 보통 한순간의 실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와 점검, 예산과 일정, 교통량과 유지관리, 그리고 도시가 안전을 바라보는 방식이 오랜 시간 겹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가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그 시대의 한국 사회가 속도를 먼저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했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성수대교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다리는 강을 건너는 시설이면서 도시가 확장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선이었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고 집과 직장을 잇고 학교와 사무실과 시장을 잇는 일상의 통로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다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당연히 지나가는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연함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기반 시설은 보통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매일 문제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은 저절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리는 완공되는 순간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바람과 비, 온도 변화, 차량의 무게, 반복되는 진동, 작은 균열, 피로가 시간과 함께 쌓입니다. 완공식은 한 번이지만 유지관리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가 도시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서울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인구가 늘고 자동차가 늘고 강남 개발이 진행되고 도로와 교량이 도시의 속도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빠르게 짓고 빠르게 연결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도 덕분에 서울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도시가 되었지만 속도는 늘 질문을 남깁니다. 빨리 만든 시설을 오래 안전하게 쓰기 위해 어떤 점검 체계를 갖췄는가? 공사 이후의 유지 관리에는 충분한 사람과 예산과 권한이 있었는가? 위험 신호가 작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가? 성수대교 붕괴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건설과 확장을 국가 발전의 상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아파트, 더 많은 다리, 더 큰 건물은 성장의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성장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때 안전은 성과로 측정되기 어렵고 점검은 비용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안전이 비용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아주 중요한 균형이 흔들립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일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일도 효율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 용접 부위를 점검하는 시간, 작은 균열을 추적하는 시간은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닙니다. 안전은 늘 그런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리의 위험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속은 반복되는 힘을 받을 때 조금씩 피로를 쌓습니다. 연결 부위는 설계와 시공의 품질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배수와 부식, 진동과 교통량도 영향을 줍니다. 구조물의 위험은 하나의 큰 신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신호로 먼저 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누가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으로 읽는가입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 여러 기록은 교량의 연결부, 용접 품질, 피로 균열, 점검과 유지 관리의 부족 같은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술적 결함을 세부 판정하듯 단정하기보다 그 결함들이 왜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연결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금속 조각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절차, 시공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 완공 뒤 반복 점검하는 절차, 이상을 발견했을 때 통행을 제한하거나 보강하는 절차가 함께 작동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참사는 한순간에 벌어졌지만 질문은 훨씬 오래된 곳으로 이어집니다. 도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그 흐름은 너무 당연해서 다리의 내부를 상상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길 위를 걷거나 달릴 뿐 그 길을 지탱하는 볼트와 용접선과 받침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반 시설의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사고는 한국 사회에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건설의 속도만큼 유지 관리의 속도도 키웠는가? 새로 만드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오래 쓰는 일에는 충분히 능숙했는가? 완공 이후의 시설을 계속 살피는 제도는 공사 현장의 속도를 따라갈 만큼 강했는가? 이 질문은 특정 다리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여러 대형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현장의 부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성장한 도시와 산업 규모에 비해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을 공개하고 책임을 나누는 제도는 뒤처져 있었을 수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 서울의 다리들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배경이던 구조물이 갑자기 질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민은 매일 건너는 다리가 안전한지 묻기 시작했고 행정은 점검의 기준과 절차를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뉴스가 되지만 사실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루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루틴입니다. 안전은 구호가 아닙니다. 다짐도 아닙니다. 안전은 일정표와 예산, 점검표와 권한, 보고 체계와 정비 기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이면 보수하고 어느 정도 위험이면 통행을 제한하고 그 결정이 시민에게 어떻게 알려지는지가 안전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수대교 이후 한국의 시설물 안전 관리는 제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로 이어지는 시설물 안전 관련 특별법은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한 전진단, 유지관리, 관리 주체의 책임을
제도 안에 넣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시설물을 지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안에서 계속 진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법과 행정의 언어로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법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시작점입니다. 실제 변화는 예산이 배정되고 전문 인력이 늘고 점검 결과가 기록되고 보수 공사가 제때 이루어질 때 생깁니다. 안전제도는 종이에 적힌 문장과 현장의 손전등 사이를 계속 이어야 합니다. 성수대교 이후 달라진 첫 번째 변화는 점검의 언어였습니다. 이전에도 점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는 점검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찾아내는 전문 업무로 더 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점검과 장비를 쓰는 정밀 진단, 과거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관리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유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기반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습니다.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낡습니다. 도로의 포장, 교량의 연결부, 배수장치, 받침, 난간, 보강제는 모두 관리가 필요합니다. 새 다리를 짓는 것은 눈에 잘 띄지만 오래된 다리를 보수하는 일은 시민의 눈에 덜 띕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대개 이 덜 보이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위험을 숨기지 않는 문화입니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안전은 약해집니다. 공기와 예산을 맞추는 압박이 점검 결과보다 강하다면 작은 균열은 더 오래 남습니다. 안전문화란 사람들이 위험을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예산과 일정과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상태입니다. 성수대교 이후 한국 사회는 적어도 이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가? 네 번째 변화는 시민의 시선입니다. 사고 이전의 시민은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의 시민은 다리의 안전을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전문가만의 영역이지만 그 기반시설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시민입니다. 시민이 안전정보를 요구하고 언론이 점검 결과를 묻고 행정이 답해야 할 때 안전은 공개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수대교는 이후 다시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놓인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다리를 보는 방식도 다시 놓여야 했습니다. 다리는 도시의 속도를 상징하는 시설에서 안전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고를 기억하는 방식도 생각해야 합니다. 참사를 기억하는 영상은 쉽게 자극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순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누군가의 이름을 앞세우고 분노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래 남는 질문을 흐릴 때가 많습니다. 성수대교를 오늘 다시 보는 이유는 충격을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 충격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지 않겠다는 선택도 같은 이유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상은 그 고통을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가 남겨야 할 기록, 즉
도시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흔들렸고 어떻게 바뀌어야 했는지를 다룹니다. 성수대교 사고가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안전이 정상 상태일 때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물이 매일 문제없이 작동하면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신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점검을 덜 필요하게 만드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안전한 달이라는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리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터널, 지하철, 학교, 병원, 백화점, 공장, 항만, 댐, 전력시설, 통신망도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있습니다.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반 시설에 의존합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고 물이 흐르고 열차가 제 시간에 오고 다리가 버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유지관리의 결과입니다. 현대 도시는 보이지 않는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건물은 버틸 것이라는 약속, 다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 신호등은 작동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검사, 정비, 훈련, 예산, 기록, 공개,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수대교 이후의 변화는 완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도 안전 문제에서 완성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물은 다시 노후화되고 예산은 다른 곳과 경쟁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이슈로 이동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모두 안전을 말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속도와 비용의 언어가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지속성입니다. 기억은 추모의 말로만 남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제도가 되고 점검 주기가 되고 예산 항목이 되고 현장의 권한이 될 때 오래갑니다. 성수대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는 다리는 어떤 상태인지, 누가 점검하고 있는지, 위험 신호는 어떻게 보고되는지 묻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고 이후의 안전제도는 여러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분류입니다. 어떤 시설이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한지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시설은 더 자주, 더 깊게 봐야 합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점검 결과가 매번 흩어지면 위험의 흐름을 볼 수 없습니다. 올해의 작은 균열이 지난해보다 커졌는지, 특정 부위의 피로가 반복되는지 보려면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셋째, 권한입니다. 위험을 발견한 사람이 실제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사용 제한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은 발견에서 끝나지 않고 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넷째, 공개입니다. 모든 기술 정보를 시민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한 위험과 조치 계획은 투명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공개는 불안을 키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째, 반복입니다. 한 번의 특별 점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반복될 때 힘을 가집니다. 매일의 작은 확인, 계절마다의 점검, 일정, 주기마다의 정밀 진단이 쌓여야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한국 사회가 배운 것은 바로 이 반복의 가치였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능력은 성장의 힘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능력은 성숙의 힘입니다. 성장은 빠른 선을 긋는 일일 수 있지만 성숙은 그 선이 오래 버티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1994년의 서울은 이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큰 도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많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한 곳의 결함이 더 많은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다리 하나의 문제는 교통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와 회사와 가족의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기반 시설의 안전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공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극적인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지루한 절차입니다. 점검표를 채우고 사진을 남기고 균열을 재고 부품을 바꾸고 보고서를 읽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공사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영상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대개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이미지도 무너지는 장면을 중심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빈 점검표, 조용한 다리, 새벽의 정비 차량, 도시 계획실, 강 위의 불빛, 작은 균열을 살피는 손전등 같은 장면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안전제도는 한번 만들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의 충격이 제도를 움직입니다. 언론은 묻고, 시민은 불안해하고, 행정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때는 모두가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낮아지고, 예산은 다른 현안과 경쟁하며, 점검은 다시 일상의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사고 직후의 긴장감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단순히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약해지고 있는지, 어느 부위가 반복적으로 보수되는지, 어떤 계절에 문제가 자주 생기는지, 교통량이 이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같은 정보를 계속 모아야 합니다. 안전은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데이터는 해석되어야 하고 해석은 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위험 등급이 높아졌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지면 기록은 종이 위에 머뭅니다. 현장 점검자가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면 안전은 형식이 됩니다. 성수대교 이후의 제도 변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록과 결정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야 했습니다. 정밀한 전진단이라는 말도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인 순찰과 눈으로 보는 확인은 필요하지만 큰 시설물의 위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연결부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 않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는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봐야 합니다. 정밀진단은 시설물을 의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도시가 성숙해질수록 안전의 초점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새로 짓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부족하면 다리를 놓아야 하고 도로가 막히면 도로를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미 만든 것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전하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수대교는 한국 사회가 이 전환을 더 강하게 의식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입니다. 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때로 불편한 말을 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용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은 불편을 만들고, 보수 공사는 예산을 필요로 하며, 위험 공개는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시스템은 바로 그 불편한 말을 제때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을 공개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공개하면 시민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공개입니다. 어떤 위험이 발견되었고,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안전 정보는 시민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수대교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런 언어를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반 시설을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공공자산으로 보는 시선은 커졌습니다. 다리는 완공식 사진이 아니라 점검 기록으로도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한 전문가들의 일과 연결됩니다. 교량 점검자는 새벽이나 밤에 현장에 나갑니다. 차가 적은 시간에 장비를 세우고 하부 구조를 보고 균열을 기록하고 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 일은 대개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일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안전의 성공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로 나타납니다. 시민의 역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민이 직접 구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다리의 점검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노후 시설의 보수 계획은 있는지, 통행 제한이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행정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을 함께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성수대교를 말할 때 우리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발전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더 넓은 길, 더 높은 건물, 더 빠른 이동은 생활의 편리함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말하는 목소리는 종종 느리게 만드는 목소리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회는 알게 됩니다. 안전은 속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리를 빨리 건너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리가 계속 건너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막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지탱하는 구조가 안전해야 합니다. 도시의 효율은 안전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을 뒤로 미룬 효율은 어느 순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이후의 제도 변화는 그래서 단지 과거의 반성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운영 방식의 전환에 가까웠습니다. 새로 짓는 능력에서 지어진 것을 진단하고 보수하고 공개하는 능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안전을 사고의 반대말처럼 생각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전은 관리되는 위험입니다. 위험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 줄이고 감시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성수대교 이후의 교훈을 오늘의 언어로 옮길 때 특히 중요합니다. 관리되는 위험이라는 말은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낡고 모든 도시는 변하며 모든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위험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위험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기록하고, 판단하고, 보수하고, 다시 확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기억도 필요합니다. 사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날의 뉴스 화면을 직접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형 영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충격을 반복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왜 제도로 남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일입니다. 성수대교라는 이름이 슬픈 사건으로만 남지 않고 안전을 묻는 질문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를 오늘 다시 말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반시설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만들어진 시설은 이제 노후화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다리가 낡았다는 말은 그 다리가 곧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낡아간다는 사실은 관리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 기반 시설의 문제는 조용합니다. 새로 짓는 공사처럼 커다란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다. 도로 아래, 교량의 하부, 터널의 벽면, 배수관 안쪽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더 의식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짓는 예산만큼 오래 쓰는 예산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점검 인력은 충분한가? 데이터는 쌓이고 있는가? 위험의 우선순위는 정치적 관심이 아니라 기술적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가? 안전 시스템은 완벽한 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빨리 보수하고, 더 투명하게 판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작게 만들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수대교 이후의 한국 사회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법과 제도가 생겼고 안전점검과 정밀 진단의 언어가 강화되었고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민도 기반시설의 안전을 더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충분했는지는 늘 현재형 질문입니다. 한번 바뀐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다시 약해질 수 있고 새로운 위험은 예전의 형식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마지막 질문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로 향합니다. 우리가 매일 건너는 길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오래된 시설을 고치는 예산은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을까요? 현장의 점검자는 위험을 발견했을 때 멈추라고 말할 권한이 있을까요? 시민은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고가 난 뒤에야 안전을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 오래되었는지,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보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위험을 발견했을 때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묻기 시작하면
안전은 추상적인 말에서 실제 관리의 문제로 내려옵니다. 도시의 안전은 시민이 매일 느끼는 편안함과도 연결됩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구조를 의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약속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이 매 순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확인하고 기록하고 고치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수대교의 교훈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신뢰는 믿어달라는 말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확인 가능한 절차에서 생깁니다. 점검이 있었고, 결과가 남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설명될 수 있을 때 시민은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수대교 이후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이면서 행정의 변화이고 동시에 시민 감각의 변화였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한번 놓으면 끝나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성장 속도만으로 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기반 시설은 계속 돌봐야 하는 공공의 몸에 가까워졌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는 1994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질문은 1994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계속 커졌고 다리는 계속 쓰이고 있으며 안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법을 바꿨습니다. 점검의 언어를 바꿨습니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도시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아직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한 번의 반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의 충격으로 잠깐 강해졌다가 잊히면 다시 약해집니다. 안전은 기억이 일상이 될 때 유지됩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안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불안하지 않게 건널 수 있도록 누군가의 평범한 점검과 정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수대교는 우리에게 속도 이후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날의 기록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무너진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져야 하는 질문에서 멈춥니다. 도시는 매일 건너는 다리 위에서 다시 약속합니다. 오늘도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야 합니다.